어깨가 뻐근해서 팔 한 번 들기도 힘들고 밤에는 아픈 쪽으로 눕지도 못해서 뒤척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진짜 범인이 어깨가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복잡하게 얽힌 어깨 통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그 진단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내 어깨가 이렇게나 아픈데 범인이 목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대부분은 당연히 어깨가 아프면 어깨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범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모든 수사의 첫 단계는 뭐죠? 바로 용의선상을 좁히는 겁니다. 이 어깨 통증이라는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바로 목입니다. 어깨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부터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의 접근법이죠. 여기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뼈인데요. 의사들이 어디서부터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목 뒤에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가리키는지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만약 통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어깨랑 팔 쪽으로 마치 전기가 오듯 찌릿하게 타고 내려간다? 이건 어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목 디스크 같은 신경 문제라는 아주 강력한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과정은 이렇게 체계적인 소구법으로 진행돼요. 먼저 환자의 증언으로 통증의 시작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엑스레이나 CT 같은 말하자면 과학수사 장비로 목의 구조를 샅샅이 살피는 겁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서 목이라는 용의자가 범인이 맞는지 아니면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수사선상에서 완전히 빼야 할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용의자였던 목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확인됐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수사팀은 진짜 사건 현장, 바로 어깨 관절 그 자체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훨씬 더 정밀한 감식 도구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마치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어깨 진단에는 엑스레이와 초음파가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적인 문제나 석회 같은 단단한 단서를 포착하고요.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어깨를 움직여보면서 힘줄에 염증이 있는지, 혹시 미세하게 찢어진 곳은 없는지 이런 증거들을 생생하게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초기 현장 감식의 핵심 도구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음파와 MRI, 이 둘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초음파는 현장에 수상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는 순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MRI는 범인을 특정한 다음에 어떻게 잡을 건지 구체적인 작전을 짜기 위한 정밀 분석 보고서 같은 겁니다. 파열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주변 근육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세부 정보들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MRI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들이죠. 자, 초기 수사를 통해서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진단명이죠. 이제부터는 이 진단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네 가지의 치료 계획, 그러니까 맞춤형 처방전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어깨 통증을 똑같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초기 감식에서 가장 자주 잡히는 4명의 주범들입니다. 단순 힘주렴, 석회성 힘주렴,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 그리고 회전근 개파열. 자, 지금부터 이 녀석들의 사건 파일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바로 단순 힘줄염입니다. 이 경우는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염증이라는 불을 일단 끄고 우리 몸의 조직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같은 수술이 아닌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석회성 힘줄염을 다루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체외 충격파 ESWT인데요. 이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몸속에 생긴 돌을 몸 밖에서 충격파로 깨트리는 것처럼 어깨 힘줄에 돌처럼 박혀있는 석회를 음파로 잘게 부숴버리는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와서 그 가루들을 싹 청소해가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방법 아닌가요? 세 번째 사건인 동결견과의 싸움은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CPM이라는 기계를 써서 꽁꽁 얼어붙은 관절을 매일 아주 조금씩 풀어주는 긴 설득의 과정을 거쳐요.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 노력을 계속하죠. 그런데도 어깨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마취 후에 의사가 직접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MUA를,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내시경으로 굳어버린 막을 잘라내는 수술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처럼 구조적인 손상이 명확하거나 동결관처럼 다른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수술이라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술이라는 큰 작전을 세울 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탄젠트 사인입니다. 이건 오직 MRI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단서인데요. 끊어진 힘줄에 연결된 근육이 오랫동안 일을 못해서 얼마나 말라버렸는지, 즉 힘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건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수술이 가장 좋을까 전략을 짜는데 결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이 표가 수술을 결정하는 핵심을 딱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회전근개 파열은 일단 끊어졌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그게 부근 파열이라도 MRI로 정밀 분석한 다음에 봉합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동결견은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긴 설득 과정이 실패했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죠. 접근법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추리 과정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입니다. 목과 어깨는 하나의 긴 통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의 입구인 목이 막혔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용의 핵심을 완벽하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깨 통증의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탐정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이 진단 과정의 명확한 지도가 들려있는 셈이에요. 만약 지금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도를 통해서 내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전문가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음 걸음은 무엇이 될지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